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나이는 76, 진료 경력은 4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오랜 세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오히려 환자의 몸을 무너뜨리는 걸 확인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생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선하면 흔히 고기보다 부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장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절대로 피해야 할 생선이 4가지나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는 혈압을 무너뜨리고 간을 손상시키며 신장까지 망가뜨립니다. 생선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늘 고등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주 34회는 꼭 챙겨 드셨지요.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압이 170까지 오르며 조절이 되지 않았고 신장 기능 수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왜 이렇게 몸이 붓고 소변도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확인한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그 고등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내가 먹는 생선이 혹시 그 4가지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채널을 끄는 순간 평생 피할 수 있었던 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생선들이 왜 혈압과 신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지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의학적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 대신 어떤 생선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대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이고, 괜히 그 생선을 먹다가 내 몸을 망칠 뻔했구나. 오늘 진짜 목숨 건졌다. 그만큼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제가 40년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경험과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비밀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생선. 여러분의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그 생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등푸른 생선은 몸에 좋다는 말,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순환에도 좋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65세 이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해독과 배설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등어에 들어있는 강한 기름 성분과 나트륨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 고등어 조림을 즐겨 드셨습니다. 남편이랑 술안주로 또 손주들 오면 반찬으로 늘 고등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굴과 발이 자꾸 붓고 소변이 줄고 혈압약을 3알이나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음식 습관을 바꾸고 고등어를 끊고 나서야 조금씩 회복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먹은 게 사실은 독이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고등어를 자주 먹는 게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어는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간이 이 기름을 잘 분해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간 해독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분해되지 못한 지방 성분이 혈관을 막고 혈압을 올리고 결국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고등어는 염장하거나 조림으로 많이 먹다 보니 나트륨 섭취량이 과해집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지요. 신장은 소금기를 빼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무너집니다. 결국 몸이 붓고 소변이 줄고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렇게 안심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셨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고등어 절대로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그것도 소량으로 즐기는 정도라면 몰라도 매주 식탁에 오르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삼치입니다. 여러분, 삼치는 고소한 맛 때문에 특히 가을철이면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지요. 삼치 한 마리 구워 놓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삼치가 혈압과 간을 동시에 공격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인호 어르신은 매년 겨울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삼치 구이를 꼭 준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삼치는 기름이 좋아 몸에 든든하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즐겨 드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압은 190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삼치의 높은 지방과 잦은 섭취가 혈관을 망가뜨린 원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즐겨 먹는 삼치가 사실은 내 혈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순간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왜 삼치가 위험하냐고요? 첫째, 삼치는 계절성 기름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담백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간이 이 기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혈관 속 기름때가 쌓여 고혈압과 동맥경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둘째, 삼치 역시 간을 혹사시킵니다. 특히 알코올과 함께 먹을 때는 독성이 배가 됩니다. 술안주로 삼치가 제격이다 하며 드시던 어르신들, 그게 바로 간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치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65세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드신다면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달, 몇 년 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다시 지켜진다. 삼치, 젊을 때는 약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독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바로 명태입니다. 여러분, 명태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생선이지요. 생태탕, 북어국, 동태찌개, 반건조 명태구이까지 평생을 두고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속 편하고 담백하다는 이유로 명태를 건강식처럼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이 명태가 오히려 신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0세 장석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북어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숙취에도 좋고 속도 풀리고 단백질도 풍부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발목이 퉁퉁 붓고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요독증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거의 매일 북어국을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속 편하다고 믿었던 명태가 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손상됩니다. 명태는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동시에 나트륨이 많습니다. 특히 말린 부거나 가공된 동태 제품은 염분이 더욱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같이 섭취하면 결국 신장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명태도 이제는 매일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태는 요리 방식에 따라 해로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찌개로 끓일 때는 국물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반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물까지 싹싹 비우다 보면 신장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명태 매일 드시는 습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아침마다 북어국 드시는 습관 이대로 가면 언젠가 신장이 SOS 신호를 보낼 겁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바로 갈치입니다. 여러분, 갈치는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밥상에 자주 오릅니다. 부드럽고 달큰한 맛 때문에 노인분들 치아가 약해도 쉽게 드실 수 있지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식탁에 갈치는 참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치가 65세 이후 간과 신장을 동시에 망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74세 최은자 어르신은 시장에 갈 때마다 싱싱한 갈치를 사오셨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갈치조림, 혼자 계실 때는 갈치구이로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얼굴이 누렇게 뜨고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위험 수준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일주일에 3번 이상 갈치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먹기 쉽다고 자주 먹다 보면 오히려 내 몸을 갉아먹는다. 갈치는 기름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 소금간을 해서 조림이나 구이로 드십니다. 나이가 들어 해독 능력이 떨어진 간은 기름과 염분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곤이 쌓이고 간 수치는 오르며 신장은 배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갈치는 매일 먹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간과 신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자주 먹는 음식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 갈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옵니다.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건강했던 어르신이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 경우가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생선, 고등어, 삼치, 명태, 갈치. 이 4가지는 65세 이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소량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주, 매일 식탁에 올리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식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선을 먹어야 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생선을 피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대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도미입니다. 도미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가 잘 되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윤영호 어르신은 고등어와 갈치를 즐겨 드시다 간 수치가 올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꾸시라 권했고 대신 도미구이와 찜을 주 2회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안정됐고 피곤하다는 호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는 것만큼 안전한 음식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놓치면 절대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담백하면서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국이나 찜으로 먹어도 나트륨을 최소화해 조리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정인호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약해 늘 붓기를 호소하셨습니다. 명태와 갈치를 자주 드시던 습관을 끊고 대신 대구 맑은탕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게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소변량이 늘고 붓기가 줄면서 혈압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경고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 조금은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병을 부르는 독입니다. 피해야 할 건 확실히 끊으시고 대신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바로 광어입니다. 여러분, 광어는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의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회로 즐길 때도 부담이 적고 구이나 찜으로 먹어도 간과 신장에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 나트륨만 조절한다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0세 이순희 어르신은 고등어와 삼치를 즐겨 드시다 혈압이 180까지 오르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전면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광어를 구워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채소와 곁들여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고 얼굴 붓기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맛있다고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이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안전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반드시 몸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생선은 우럭입니다. 우럭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기름기가 적습니다. 특히 뼈째 고아 먹는 우럭탕은 칼슘까지 챙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국물에 간을 세게 하지 않고 맑게 끓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간과 신장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최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북어국을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강하게 권해서 명태 대신 우럭으로 바꾸셨습니다. 소금을 최소화해 맑게 끓인 우럭탕을 석 달간 드신 뒤 신장 수치가 안정되면서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 습관을 고집하면 내 몸은 버텨내지 못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봐온 환자들의 고통이 바로 이 작은 선택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생선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어. 하지만 그 맛을 위해 넣는 나트륨이 신장을 갉아먹고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구나 우럭 같은 안전한 생선도 소금 간을 세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찌개와 조림은 국물까지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기름을 피하셔야 합니다. 생선을 기름에 부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간 기능은
기름을 해독하는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담백한 흰살 생선을 선택했다 해도 기름에 튀기듯 부치면 결국 간과 신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찜, 구이 혹은 맑은 탕입니다. 기름기를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 한 번에 큰 생선 한 토막씩 드시는 대신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고 채소와 곁들여 드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간과 신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71세 김정호 어르신은 생선을 좋아해 매 끼니마다 생선을 드셨습니다. 심지어 점심에는 고등어, 저녁에는 갈치를 드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이 나빠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드시는 양을 줄이고 대신 주 2에서 3회 도미와 대구를 소량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3달 뒤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신장 수치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먹는 양이 곧 내 건강이 수명이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나쁜 음식을 조금 먹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4가지 생선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등어, 삼치, 명태, 갈치. 젊을 때는 약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독이 되는 생선들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4가지를 자주 드시다 혈압이 오르고 간 수치가 악화되고 신장 기능이 무너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께 꼭 기억하시라고 3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생선은 과감히 끊으십시오. A. 나는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그 한 접시가 병을 불러옵니다. 4가지 생선, 지금 당장 식단에서 줄이시거나 빼셔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대안을 채우십시오. 도미, 대구, 광어,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을 선택하시고 조리법은 기름 대신 구이찜 맑은 탕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간과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과 간을 줄이십시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주 2에서 3회 정도로 줄이고 소금 간을 최소화하십시오.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윤정순 어르신은 평생 갈치를 즐겨 드시다 신장이 나빠져 투석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꿔 도미와 광어를 소량 드시면서 간을 줄이자 신장 수치가 회복세를 보이며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 하나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의 식습관이 내 노후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놓치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진료실에서 지켜본 현실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과거의 습관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지금 바꾸는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건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